첼시의 역대급 먹튀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콘테의 나폴리가 루카쿠를 원하고 있고 첼시는 어떻게든 루카쿠를 팔고자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루카쿠가 팀을 떠날 경우의 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콘테가 루카쿠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쿠가 첼시에 오고 나서 보인 충격적인 행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카쿠는 인테르에서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적료와 함께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26경기 8골이라는 가격표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본인은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며 먹튀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때부터 루카쿠는 첼시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임대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첼시는 완전 이적을 꾸준히 원해왔지만 루카쿠의 턱없이 높은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없었죠. 결국 루카쿠는 1년 만에 인테르의 임대로 복귀를 알립니다. 인테르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던 루카쿠는 인테르로 완전 이적하나 싶었지만 여기서도 인테르의 뒤통수를 칩니다. 인테르와의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세리에 우승 경쟁팀인 유벤투스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인테르는 격분하였고 루카쿠의 완전 영입은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인테르도 유벤투스도 가지 못하게 된 루카쿠는 AS 로마로 다시 임대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이처럼 루카쿠는 먹튀, 배신자의 아이콘 같은 선수가 되어버렸죠. 과연 이런 루카쿠를 원하는 팀이 있기나 한 걸까요? 우선 루카쿠는 첼시로 돌아왔음에도 마레스카의 계획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리시즌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첼시에게 구세주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 나폴리에 새로 부임하게 된 안토니오 콘테입니다. 콘테는 토트넘에서의 감독 생활을 끝으로 휴식기를 보내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첼시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인테르 감독 시절 로멜로 루카쿠와 좋은 연이 있는 콘테가 루카쿠를 영입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죠. 첼시에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게 해주었던 콘테가 다시 한번 첼시 팬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루카쿠의 이적에는 다른 한 팀이 더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루카쿠를 원하는 나폴리에는 붙박이 주전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빅터 오시맨입니다. 근데 이 오시맨이 이번 시즌 팀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오시맨을 원하고 가장 유력해 보였던 팀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오시맨 영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1억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만을 고수하였고 파리는 가격을 낮추고자 했지만 진전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파리는 이적료를 낮추기 위해 트레이드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선수들은 솔레르, 무키엘레,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강인입니다. 그러자 나폴리는 콘테가 오로지 이강인만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이강인과 함께 9천만 유로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파리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파리는 오시맨을 얻는 것과 별개로 이강인을 잃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나폴리와 파리의 협상은 소강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시맨 또한 나폴리의 프리시즌 경기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폴리는 첼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시맨은 팀을 떠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콘테는 루카쿠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나폴리는 첼시의 루카쿠의 현금을 얻는 방식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루카쿠를 판매하고자 하며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원했던 첼시, 오시맨을 판매하고자 하며 루카쿠 영입을 원했던 나폴리, 이들에게 이 거래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거래인 것입니다. 물론 첼시 또한 루카쿠를 판매함으로써 적당한 가격을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팀들 간의 합의, 그리고 워낙 고액 연봉을 받았던 각 선수들에 대한 개인 합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오시맨의 행선지의 유력한 후보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는 첼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인 상황이죠. 만약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면 루카쿠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우선 콘테와 루카쿠는 서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0-21 시즌 인테르에서 함께 스쿠데토를 달성하였으며 루카쿠는 이때 리그 36경기, 24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급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때 콘테가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3-5-2로 최전방에는 라우타로와 루카쿠를 사용하며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백의 일가견이 있는 콘테는 최전방 투톱을 사용할 시 빅앤스몰과 같은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루카쿠와 마르티네즈는 물론이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 나폴리의 공격진은 어떨까요? 현재 빅터 오시맨을 제외하면 나폴리에는 시메오네와 라스파도리 정도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181cm와 172cm로 빅앤스몰의 빅맨의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만에 하나 오시맨이 팀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오시맨이 그런 역할이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죠.
콘테는 아마 원톱보다는 투톱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루카쿠를 투톱 중 빅맨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할 겁니다. 게다가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 한 선수를 데려오는 건 꽤나 자주 있는 일이죠. 본인의 전술에 얼마나 잘 맞는 선수인지 콘테는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루카쿠와 콘테가 합을 맞췄던 좋은 기억도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루카쿠 또한 그 기간 동안 기량이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인성적인 면에서는 거의 최악의 평가를 받을 만한 선수이죠. 본인이 애용했던 선수를 다시 기용하는 것은 확률이 높은 보험처럼 느껴져야 하지만 제 생각에 이번 루카쿠는 꽤나 확률이 낮은 도박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시맨도 스트라이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첼시에서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루카쿠를 판매하고 오시맨까지 데려올 수 있다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수합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 과연 이번 시즌에는 정말 루카쿠를 팀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또한 지난 시즌부터 끊임없는 이적설에 휘말렸던 오시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